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읽고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거 보면 읽고 1, 2, 3, 4, 5번의 선택지를 파악해서 들어가시는데 굉장히 문제가 크다라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이 읽었던 것 중에서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유턴합니다. 그죠? 이미 이런 식의 형상 아마 지금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뭐지? 하면서 이상하다 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그 문제도 문제지만 다른 문제를 못 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다시는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한 방에 나오질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저찌됐건 정답은 어디 있겠습니까? 선택지상에 있겠죠. 제가 그 언어 선생님 중에 한 분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그분도 저와 굉장히 비슷한 논리인데 그분도 당연히 이걸 먼저 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저 또한 똑같은 이치예요. 어찌됐건 저찌됐건 그때도 좀 얘기를 했지만 3대2가 굉장히 많거든요. 출제 원리상. 3가지의 공통성분이랑 그 다음에 2가지. 이건 특히 어디서 그렇습니까? 듣기에서는 아주 명백하죠. 그래서 듣기 같은 경우는 선택지상에서 3개의 공통점이 있는 게 주로 답이에요. 그러니까 2개 정도는 날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뭘 바꿀 수 있죠? 이 선택지만 파악하시게 되면 소재와 제재는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소재와 제재는 제재가 어인가? 죄송합니다. 네. 제가 좀 조금 서툴죠. 이거를 갖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수업을 받아봤던 학생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상당히 독특한 강좌인데요. 원리에 따라서 지금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 출제 어떻게 합니까? 이와 같이 굉장히 긴 바로 원문이죠. 원문 또는 원전에서 중간 정도에 되는 120에서 길게는 150개 정도의 단어로 구성된 지문 하나를 발췌하는 거죠. 잘라낸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장문 독해 같은 경우에 약 한 200에서 250 단어로 장문을 갖다 써주는 거죠. 하지만 어쨌건 저쨌건 여러분들의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대학 교수님들이 이거를 장문을 한다거나 이러진 않아요. 물론 영문 선택지 정도야 조절을 하시겠죠. 이 원전 자체는 조절을 안 합니다. 이건 전부 다 발췌를 하는 거예요. 그 발췌의 대상들 같은 것들은 이제 뭐 특정 출판사를 얘기해서 뭐 좀 모한데요. 주로 많이 나오는 것들은 대략 제가 지금 보시게 되면 올해는 제가 여기서 다 출제된다라는 강좌를 안 하고 있어요. 조금 업그레이드 본이 필요해서 제가 안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지금까지 수능 94년부터 나온 걸 보게 되면은 제가 계산했을 땐 대략적으로 한 10파트 정도의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왔던 소재는요. 청소년, 교육,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해당되는 여러분들 청소년이죠. 그 다음에 아동, 유아와 관련된 것들이 한 4개에서 5개씩 출제돼요. 그 다음에 감정에 관련된 것들이 한 2가지. 그 다음에 과학과, 그 다음에 자연, 자연과학?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도표성으로 합쳐가지고 한두 문제. 그 다음에 인문과학 쪽이 대략 한 4문제. 그 다음에 빈칸 추론 같은 경우에는 인지, 이성, 철학, 논리와 같은 추론 쪽 또는 형이상학적 개념에 이런 배경 지식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한 10가지 파트의 배경 지식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시게 되면요. 대부분이 어디서 따오냐면 전문서적에서 많이 따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바마 연설문이라든지 간디의 유고집이라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걸 이제 전문적으로 출판하는 게 이제 헤인드리라는 그런 출판사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또 쉽게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니? 그거 있잖아요. 조그맣게 갖고 다니는 거. 리더스 다이제스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든지, 잘 모르시나? 여러분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든지 조금 고급적인 거, 뉴스위크나 타임, 또는 전문서적은 네이처, 포춘, 이런 데서 좀 따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느 원전에서 따오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부분과 이 라스트 부분은요, 당연히 뭘 갖고 있습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소재의 동일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소재가 만약에 중간에 빠져서 없다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20번 때 문제에 나오는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이런 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소재를 추출하는 것보다는
이 선택지상에서 소재를 갖고 들어가셔서 독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이해가 좋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빨라지고 확실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앞으로 모의고사를 푸신다거나 문제를 푸실 때는요. 반드시 선택지를 꼭 먼저 보고 들어가시라는 연습을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 훈련이 돼야 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전 학생들은 분명히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했었죠. 그죠? 이제는 습관화 되셔야 돼요. 그런 것만 갖고도 여러분들은 3-4문제를 더 맞을 수 있어요. 실제로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한글 선택지는 그렇게 큰 문제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만 뭐가 문제냐면 영문 선택지예요. 영문 선택지. 그러니까 이런 게 안 잡혀버리면 이제 문맥이 틀려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영문 선택지에서 여러분들이 popul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population 그러면 이런 식의 어휘를 딱 하나만 갖고 있어서 인구 이런 식으로만 딱 갖고 있으면 골 때려지는 거죠. 이것이 동물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동물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군집이라는 얘기를 써야겠죠. 식물에 대해서 얘기 소재가 됐다면 굴락이란 말을 써야 될 것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그 급소타파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vehicle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많은 학생들은 차량 운반구라든지 자동차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전에 제가 뭘 가르쳤었죠? 이것이 인식이라든지 인지에 관련된 지문이었다면 이 vehicle이라는 단어는 자동차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매개체라든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질병이라든지 병원과 관련된 그런 소재였다면 이거는 전염체 이런 식의 해석이 나와야 된댔죠. 그러니까 영문 선택지상에서 정확한 독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 읽고 깨지는 겁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어디서? 빈칸 추론에서. 무지무지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기 위해서 문제를 바꿔놨죠. 지금 선택지를 다 위로 올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선택지를 보고 들어가라는 훈련을 하려고.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식의 접근법이 필요하구나 해가지고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요. 아마 9월 정도 되시게 되면은 제가 그 영문 선택지 아마 500개에서 600개 정도로 프린팅 해가지고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나왔던 EBS라든지 시중 문제들 이걸 갖고 정말로 독해가 잽싸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딱 보고 딱 나와야 돼요. 그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한글 선택지 중에서 헷갈리는 것들 도저히 문맥을 못 찾겠다. 그런 것들도 집어넣습니다. 이 과정을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 바로 뭘 배웠죠? 결정적 한 문장이라는 걸 배운 거예요. 결정적 한 문장을 왜 배웠냐면 이 선택지를 보면 3대2가 되게 많거든요. 어떤 경우는 3개 쪽에서 답이 되고 어쨌건 될 때는 좀 어려운 건 2개 쪽에서 답이 돼요. 그럼 어쨌건 저쨌건 헷갈리는 건 최소 1-2개는 꼭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모의고사를 푸시거나 문제를 풀어볼 때 이것도 같고 저것도 같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왜 이거는 정답이 되고 왜 이거는 정답이 안 되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포인트가 반드시 지문상에는 최소 2개 이상 꼭 포인트가 나와요. 그걸 골라내려고 앞서서 연습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와 같은 작업들을 해서 정확한 정답을 찾아내는 훈련을 할 겁니다만 마찬가지로 앞서 급소타파와 마찬가지로 뒤로 갈수록 더 헷갈립니다. 그리고 한글인데도 왜 이렇게 어렵냐 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한글 선택지라고 만만치 보지 마세요. 한글 선택지인데 꽈하면 정신없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여하튼 소재와 제자를 반드시 먼저 잡고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원전에서 따온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독해? 정통 독해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완벽한. 여기서 문맥이 안 잡혀버리면 작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경우가 되게 많냐면 이 선택지를 내가 꼭 봐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진짜 많이 틀려지는 대표적인 형태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앞서 독해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학생들이요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아마 결정적 문장에서도 내가 굉장히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이걸 처음부터 쫙 읽고 들어가면요 어떤 형태가 되냐면
지금 이건요, 어떤 글입니까? 여러분들 수능에 나오는 외국어는요, 문학입니까? 비문학입니까? 비문학이에요. 비문학의 속성은요, 70% 이상이 두괄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앞쪽에서,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의 독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전에서 잘라왔고, 이 첫 번째가 마지막을 이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작자의 주제라든지 주장, 부분이요, 이쪽 상반부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독자를 설득하는 두 가지 방법. 자기의 주제를 때려놓고 첫 번째 방법이 뭐였죠? 예시를 들어주는 거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즉, 한국에는 명문대학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대가 있습니다. 서울대. 오케이? 두 번째는 인과관계를 써요. 그래서 뭐뭐 때문에 뭐뭐합니다. 이런 개념인데 의외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선택지는 뭐가 되냐면 명문대, 서울대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선택지를 꼭 파악을 먼저 해달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의 소재는 명문대와 서울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앞서서 쭉 읽고 들어온 학생들의 대표적인 걸 내가 계속 보게 되면요. 한국에는 세계 자랑할 수 있는 명문대가 있습니다. 서울대는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교수 비율이 어떻고 학생들의 수준은 어떻고 시설은 어떻고 블라블라블라 끝. 그죠? 이걸 까먹어요. 그냥 서울 들어갑니다. 그래서 똘추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많이 봐요. 읽다가 까먹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해석하시거나 독해하는 거 보게 되면요. 시간의 촉박과 압박감 속에서 앞에서 읽었던 것들을 놓치고 결정적 포인트를 놓치고 그냥 내려갑니다. 잘 느껴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왔던 소재들에 대해서 그 당시 이거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잡초에 대한 유용성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뭐가 나왔었냐면 첫째는 영양분을 제공한다. 두 번째는 식용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토양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성택지상에서 다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오답이 그냥 막 토양분, 식용 뭐 다 떨어집니다. 그런 잡초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던 건데 읽고 까진 거예요. 그냥 따라간 겁니다. 왜? 사람의 잔상에는 뭐가 남죠? 마지막 게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알겠습니까? 내용을 이해했는데 답을 못 골라내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작업을 들어간 거고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체계만 잡히면 20점 이상은 금방 상승합니다. 정확하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어찌됐건 저찌됐건 독해력을 뭐고 다 떠나서 점수지 뭘. 여러분을 알릴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백날 잘해도 현장에서 유성사인펜 안 쓰고 수성사인펜 써가지고 오답 빵점이며 여러분은 정말 독해력이 좋아도 여러분 빵점이에요. 현장에서 끝나면 끝난 거야. 우리는 참 더러운 거지만 그죠? 그 실수를 안 하려고 이 짓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선택지를 꼭 좀 먼저 보시고 그런 이유는 읽다가 까먹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